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왜 저렇게까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권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한테 불리해졌습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불리해졌어요. 진보적인 언론들조차도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가지고 몇 주 동안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데드크로스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반대로 계속해가지고 오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나서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겉으로 보여주기라도 제발 좀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친문 세력한테 있어가지고 추 장관은 그렇게까지 달가운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추 장관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지금 재판도 사실상 추 장관이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대체 추 장관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친문 세력한테 눈치를 보는 것일까? 아니면은 동시에 친문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거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20,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지지율이 이탈이 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지금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나름대로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추 장관까지도 그 비판에 가세를 해서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추 장관은 정치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의 빚을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고 있죠. 저 때는 아마 좋았을 겁니다. 추 장관도 그렇고 친문 세력도 그렇고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즐거운 관계를 유지를 했겠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당시에 추 장관이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발언들을 한번 보시죠. 노 대통령이 국정보안을 부추겼다. 탄핵 표결 때 찬성을 하겠다. 탄핵 이후 국정보안을 우려해 탄핵 소추를 반대했을 뿐이지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아직도 추 장관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에 이제 추 장관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저 발언들을 봤었을 때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저거야말로 지금 진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추 장관이 정치적인 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저 사과를 두고도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였냐? 아니면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수를 계산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한 그런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인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김경수 지사를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였던 장본인이 바로 추 장관 아니겠습니까? 때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까? 2018년도 평창올림픽 당시였죠. 당시 이제 하키팀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남북을 합쳐가지고 한 팀으로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엄청난 반대가 이제 쏟아져 나왔었죠. 남북 단일팀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가가지고 반대 여론이 굉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 장관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죠. 당시 이제 대표였는데요. 네이버 댓글은 굉장히 이제 난장판이다 라고 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저기까지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댓글 자체를 비판한다?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이 어떤 행보를 이후에 보였습니까?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검찰 고발을 지시를 했었죠. 그리고선 이후에 뭐까지 했습니까? 드루킹 고발까지도 했었습니다.
저 드루킹이 바로 그 드루킹이에요. 김경수 지사의 그 드루킹입니다. 사실상 지금 김경수 지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였던, 몰아붙였던 장본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추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도 어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까? 김경수 드루킹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 장관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거는 그냥 우연 아닐까? 그냥 드루킹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댓글 조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인데 이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김경수까지 이렇게 밝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당시의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야말로 바로 드루킹의 공격 대상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드루킹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추 장관에 대한 집중 공격을 타겟팅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친문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 장관이 과연 진정한 친문일까? 아니면 비문인데 아직까지도 비문이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때가 오기를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도 뭔가 살아나고 이낙연도 살아나는 요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뜻을 다시 펼치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주안점이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청와대도 지금 가세를 해서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날짜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17일입니다. 17일 김 정책실장이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당정 간의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밝힌 것이죠.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 라면서 그같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15일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지금 당정의 입장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밀어붙이는 모양새거든요. 당이 됐건 아니면 청와대가 됐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추 장관이에요.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 투기판이 된다라면서 집값 문제에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근데 이 입장을 지금 언제 내놨냐? 18일입니다.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추 장관의 이런 식의 발언은 특히나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어제 아닙니까? 바로 어제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국토위 위원인 진성주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럼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부동산 그렇게도 안 떨어진다 그렇게 발언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말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진성준 지금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여론은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오선 의원의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지금 지지율도 데드크로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문인지 아니면 친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문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금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사의 입장도 눈에 조금 띄죠. 이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사는 무죄 취지 파기환소 판결 이후 처음으로 했던 인터뷰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했던 발언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포장이죠. 왜? 문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치 구도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살려서 이낙연에 대한 견제 카드로 쓴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가 살아나는 것조차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을 못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추 장관까지도 지금 가세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비판에 지금 날을 세우고 있다. 굉장히 구도가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